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잡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잡스 증후군이란 회사에서 부속품처럼 살기보다는 이 스티브 잡스처럼 가슴 떨리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뒤늦게 진로를 바꾸는 걸 생각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와글와글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합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이번 코너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다 모아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죠.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최근에 시장이 또다시 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낙폭이 과대하면서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투자자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SK를 선정을 했는데 SK는 SK텔레콤 그리고 SKENS와 같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자회사를 보유를 해서 여타 경기 민감주보다 실적 변동성이 적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유나 LNG 그리고 철광석으로 자원 포트폴리오가 상당 부분 분산되어 있어서 자원 가격 하락 시에도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정해보면 2011년 PBR이 0.8배, ROE는 16%, ROE, 즉 자기자본 수익률이 16%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PBR이 0.8배가 나오는 대형주들은 시장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17만 원 밑으로 가격이 형성된 이후에 뭐 일시적으로 13만 원도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13만 원과 17만 원 권역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RNL 바이오인데요. 최근에 제가 바닥권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적도 있는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또 조정폭이 상당히 깊어져 있고 연속적인 하락이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하락폭이 약 18%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단기간에 연속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오늘 플러스 출발하면서 만약에 하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또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수시모화학은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생산 기업입니다. 화학 원소 기업으로 제가 오늘 원소 기업까지 준비를 해봤는 TiO2입니다.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건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도료 쪽에 들어와 있는 백색 완료라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나노 기술과 관련해서 광촉매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좀 개별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부터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산 코발트를 전량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게 되는데 황산 코발트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의 또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그것을 해서 양극 활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최종 단계로 가면 2차 전지로 넘어갑니다. 어떤 지금의 추세적인 트렌드가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게 되면 한 연간 5,000톤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실적은 뭐 지금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기업이지만은 연간 매출 1,000억,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의 간단한 회사를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약간 보면 18,000 정도 쭉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중간중간에 상한가도 형성하면서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한 5그레일만 놓고 보면 18,000원 정도에서 기간이 약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증권사에서는 수익률 청산 리포트도 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수급 자체를 그래도 외국인이나 개인 쪽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18,200원에서 35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조금 살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던 걸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좀 잘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 그리고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뭐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이미팩을 제조하는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제닉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떤 그 단순한 매출 구조 때문에 조금 그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는 계속해서 우위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매출 구조보다는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좀 언급을 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금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누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저께 시장이 좀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은 어저께 오일선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 하루 정도 단기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그 기반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 VCR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SK 들고 오셨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회사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여타 민감주에 비해서는 실적 변동성이 적다는 점을 소개하셨죠.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하셨는데 오늘 반등이 기대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14만 7천 원 정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낙폭이 컸었던 줄기세포 관련주 가운데 RNL바이오 조정 시 저점 매수해보자 하셨습니다. 장중 한 7천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일단 매수권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GS 계열의 코스모화학 들고 오셨는데요. 국내 유일 이산화 티타늄 생산 업체입니다. 목표가는 2만 300원으로 주셨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이었던 제닉, 살만한 종목이다 하셨는데 5만 원 저항에 부딪히면서 오늘까지 3일째 주가는 흥보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으로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의 김민규 차장, IT 관련주를 3종목이나 소개하셨습니다. 먼저 파트론, 3분기 실적 기대할 만한 수준이다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하면서 이익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기회는 주지 않았지만 일단 1차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Y솔과 인터플렉스, 갤럭시 S와 관련된 두 종목도 들고 오셨는데요. 두 종목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매수 기회는 좀 없었지만 1차 목표가 두 종목 모두 다, 그러니까 오늘 IT주 3종목 모두 다 1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예감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여러분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투자하시기 전에는 여러분의 이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불러볼까요?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명품에 관련된 거예요. 조르지오 알마니아 돌체인 가바나를 수입해서 유통을 시키는 업체인데 이것이 지금 어저께부터 주목했던 게 하락 추세선을 강력히 돌파하고 쉬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전고점을 다 뚫어버려서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황이라도 명품 소비는 계속 꿋꿋하게 계속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 다른 내수주들이나 오리온이라던가 뭐 이런 내수주 성격이고 예전에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꿋꿋했는데 최근에 신성장 모멘텀까지 갖춘 기업들, 이런 거 굉장히 탄탄합니다. 전기전자주 운수장비 업종과 함께 이런 거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위선에 다시 접근해서 조정을 준다면 접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오늘까지 3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 전혀 실적 발표가 이제 악재 부분을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 영업 적자가 4,900억대, 거의 5천억대를 육박하면서 당초 예상치는 좀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4분기 영업 적자는 900억대로 축소되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바닥대는 확인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LG 디스플레이가 주당수 자산가치, PBR 이 0.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백한 렌트가 있고요. 내년도 인텔의 울트라북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동사가 울트라북 패널에
들쑥내면서 이런 수익성 모멘텀이 좀 전망되고 있고, 내년도 특히 이제 내년 2분기까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고요. 제가 목표가를 좀 올리겠습니다. 기관도 10월 6일부터 어제까지 700만 원 이상의 집중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투신권에서 푸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엘리트 디스플레이를 매수하는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올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만 하야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조정식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엘리트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손자병법 관심 종목 VCR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먼저 신입섭 전문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 13%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은 LG 디스플레이 들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죠. 10월 들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정확히 매수 기회에 있었고요. 어제보다 한 7% 정도 올라서 마감했네요. 목표가는 27,000원이었고요.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손자병법의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 종목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변동성 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 내일 장, 그리고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종목들까지 모두 짚어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었죠. 그 가운데 IT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 종목이 모두 다 셋 다 IT주였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IT주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IT 부품주들도 따라오르는 모습. 오늘 파트로는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요. 와이솔, 인터플렉스 마찬가지로 8%, 인터플렉스도 13% 급등하더라고요.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식들에 있어서 눈을 떼시면 안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럽발 글로벌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IT 관련해서는 지금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삼성이 시스템과 반도체에 있어서 낸드와 디램을 5대5로 정도 나눠 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점, 태국의 국가적인 재난으로 번진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반사이익이 계속될 것 같고요. 애플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특허권 소송에서도 삼성전자의 힘을 받으면서 갤럭시 S2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주식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파트론 궁금합니다. 예, 파트론 어저께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개인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기관에서 대량 매수가 나왔다는 점을 저는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보시면 개인이 대량으로 매도 물량을 내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좀 더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봐서는 권리락 시작하기 전까지 올라왔던 부분 15,000원 후반대까지는 아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솔과 인터플렉스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와이솔 역시 지금 제일 처음으로 보셔야 될 게 수급 상황인데요. 주식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역시 보시면 개인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합치 물량이 좀 더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매물대 있는 구간을 맨 위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도 매물대는 거의 뚫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16,000원대까지는 올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3일날 이제 EU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고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렁찬 감사합니다. 목소리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샘플러스 최동건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볼까요? 삼성, SDI, 하이마트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RNL바이오를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매수가가 6,600원, 목표가가 7,700원이네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고요. 8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골프존 사익 실현하셨고요. 한라건설과 강원랜드에 담겨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빨간불 켜놓고 있고요. 현재 이 두 종목 비중은 각각 20%씩, 그리고 대응 전략 수정하신 건 없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로엔과 기업은행은 꾸준하게 보유 중이셨던 종목이고요. 대응 전략 또한 수정한 건 없습니다.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이 STS 반도체와 대우건설인데요. 오늘 건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비아 쪽에서 호재가 있었는데요. 두 종목 각각 20%씩 담으시네요.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하이닉스, 모두투어, 기아차 이 세 종목은 꾸준하게 보유 중이셨던 그런 종목이고요. 전략 또한 수정하신 건 없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종목이 SFA인데요. 이 종목 오늘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비중은 20%씩입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는데요. 신은경의 전문가 포트폴리오, 신용훈 전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CI와 LG 디스플레이, 현대건설, 서부, T&D까지 모두 4종목을 새롭게 들고 오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비중 각각 OCI와 LG 디스플레이, 서부 T&D가 5%씩, 그리고 현대건설이 10% 담겨 있고요.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참고해 보시고, OCI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매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 3종목, 하이닉스, 모두투어, 기아차는 꾸준하게 보유하셨던 종목이었고 SFA를 새롭게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보유 중이셨던 하이닉스 오늘 10% 올랐습니다. 예, 일단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기관을 중심으로 했던 매수세가 최근에 이제 자문사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포트를 많이 비워뒀던 기관과 자문사가 좀 종목을 매수해서 주도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환율이나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IT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좀 차화정이 올라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한번 주도주가 결정이 되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날 잠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봐서 연말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IT가 시장의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 때도 IT 쪽에서, 그리고 파실 때도 IT 쪽을 파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 올랐는데 3분기 실적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22,5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지만, 일단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해서 조정 좀 받을 텐데, 그때 추가로 비중을 10% 정도 더 매수해서 30%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예, 기아차 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이제 한 이틀 전쯤에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좀 쉬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기아차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기관들이 포트에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포트를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수익률 정도만 유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SFA를 좀 편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4조 2천 정도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SFA나 S맥이나 파트론이나 자화전자 같은 부품업체들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실적 발표 일정에 좀 맞춰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IT 부품주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가 볼까요? 신나는 음악 주세요. 오늘도요, 소나무 7님 반가웠습니다. 증권맨님도 반가웠고요. 필명 오내연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드디어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있는 시장 대응하랴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이런 걸 남겨주셨고요. 필명 풍년이 왔네 님께서는 역시 투자는 종목의 비전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건가 봐요. 이번 주에 보유 종목 중에 2종목이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모두 센티비 덕분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게시판 글도 한번 만나봤고요. 그리고 10월 이야기 이벤트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필명 무림유림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이번 달에는 정말 술을 끊으려고 작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맥주에 눈 뜨면서 돌목이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10월 이야기 이벤트 누리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 총 세 분께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50포인트 내렸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다시 3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이 구원 투수로 나서면서 1.8% 정도 올랐죠. 1838.3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맞춰줬던 분은 필명 해피투데이님이거든요. 제가 약속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에 읽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